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C주의 논란으로 1300억 가까이 투자했지만 동접은 몇백 명 안되는 콩코드라는 게임이 요새 좀 화제예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투자했고 거의 8년 가까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아름다운 캐릭터는 이제 배제하고 흑인 아줌마랑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캐릭터로 이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대략 보면은 뭐 약간 이 사람 베인인가 했거든요. 베인인가 이렇게 아니면 뭐 요런 캐릭터들 있죠. 흑인 아줌마 캐릭터. 그 밑에 보면 작게 캐릭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흑인들이 되게 많고요. 유색인종이 되게 많고 백인 남성 캐릭터가 있는데 되게 평범해요. 그러니까 되게 멋지고 잘생긴 그런 느낌의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으면서 한마디로 좀 뭔가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 싶었는데 이제 남성과 여성과 그리고 논바이너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 정체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PC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여기는 LGBTQ 친화적인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연애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FPS 게임이고, 왜냐면 그 남성과 여성은 외형적으로 구분이 되는 아주 그 외형적으로 좀 구분이 잘 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딱 봤을 때 얘는 남자 캐릭터다, 얘는 여성 캐릭터다, 그런데 얘는 논바이너리 캐릭터다,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 없는 게 이제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 정체성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좀 느껴졌고, 그래서 좀 왜 굳이 저거를 왜 넣었을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뭐 페미니즘도 지지했는데 이게 과해지니까 지지하지 않는 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남성에 대한 어떤 혐오 운동으로 벌어지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돌아서고 싫어한 케이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편은 아닌데 이게 선을 넘기 시작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만든다든지. 근데 왜 멋진이들에 대한 피해식과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못생기고 평범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인가에 대한 좀 질문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인간의 본능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가? 케이팝이 대세가 된 거는 결국에는 노래도 좋고 그리고 되게 아름답고 되게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BTS도 그렇고 뭐 뉴진스도 그렇고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는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도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더 외모가 떨어진다든지 그냥 평범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죠. 엄청난 뭐 노래를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어떤 뭐 엄청난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우상으로 모시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한테 열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본능인데, 이런 게이머들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일상에서 맨날 보던 사람보다 훨씬 현저히 떨어지는 캐릭터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특유의 그 PC주의도 그렇지만 이런 PC주의 한 장르 중에 하나인 이제 그 뭐 채식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채식주의자들 되게 존중하고, 그 본인들이 그런 선택을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배려를 해줬던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 진짜 건강에도 좋고 뭐 요즘 뭐 채식주의 하는 또 하버드 그 누구지? 하버드에서 그 영노화를 연구하는 권위자 있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채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채식 그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올해는 살겠다, 건강이 좋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제 그 반대되는 뭐 여러 가지 결과나 이런 것도 찾으면 되게 많긴 한데, 어쨌든 전 채식주의자가 아니니까. 근데 막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고기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시체를 먹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시위하고 이런 거는 사실 선 넘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주의자라서 개인주의자가 이기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자유를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항상 그런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왜 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식당에서 불쾌감이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도 대놓고.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영업방해로 피해보는 그 영업주, 그 고깃집을 하시는 분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기반이 돼서 무조건 한쪽만을 선과 악으로 보려고 하는 게, 지능이 낮을수록 단순하게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나는 착하고 너는 못됐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사실 그 어느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게이머 마음을 파악을 못한다 라고 해서 이 게임이 결국에는 게이머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되게 잘생기고 멋진 캐릭터 그리고 아름다운 캐릭터들, 왜냐하면 게임은 일종의 아바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캐릭터를. 그러니까 나의 자아실현인데 자아실현하는데 흑인 뚱뚱한 그 여자 캐릭터로,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캐릭터보다는 그 기능에 집중을 하겠지만 처음에 보는데 뚱뚱한 흑인 여자 캐릭터 보면서 되게 나의 아이돌 되게 멋있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취향이 뚱뚱한 흑인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보편적인 그런 소비가 되는 그런 취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술집이나 뭐 이런 데 뭐 호스트바도 보면 잘생긴 남성들이 호스트를 하듯이, 그리고 되게 예쁜 여성들이 룸사롱에서 호스트를 하듯이, 접대를 하듯이 다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소비되어지는 그 시대에서 미적 기준이 있고 그거를 소비되어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이거를 불공평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 왜 너는 나보다 너무 잘나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라는 방식은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게이머들이 이 게임에 등을 돌렸죠. 그런 것처럼 개발자도 위와 다르지 않게 해석을 하면 돼요. 고용주한테 우리가 선택을 당하든, 사실 이게 게임도 진짜 재밌게 만들면 유저들이 더 열광을 하잖아요. 나 이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서버 점검 중이라 못 들어가서 미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유저들이나 이걸 판매하는 그 회사 입장이나 서로 갑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은 유저들이 막 갑이라고 하기에는 뭐 한두 명 그 게임 안 하는 걸로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게임도 갑은 아니죠. 왜냐면 게임이 이렇게 갑질하면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외면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서로 경쟁력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이 게임이 졸라 재밌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유저들이 이 게임에, 그러니까 이 게임도 유저들이 많이 이렇게 해줘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용주를 흑과 백으로 너는 고용주는 나쁘고 나는 착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절대 발전 안 돼요. 그 고용주가 보통은 되게 나빠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그 슈카월드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동아시아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를 제외하고 보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위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보다 더 GDP가 높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1인당 GDP가 비슷한 대만보다도 높은 거죠. 대만도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50%에서 70% 사이 정도밖에 못 받고, 그리고 주거비가 꽤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대만도. 그래서 만만하지 않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 나온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최저임금을 높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외쳐서 높인 거겠지만, 문제는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은 사장님들도 다 이렇게 힘들게, 생계형 창업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피해가 가니까 이제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최저임금이 상승하니까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음식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본인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죠. 근데 단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올리면 모두 잘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래서 비싼 과일과 비싼 음식을 사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선진국에 가면 인건비가 엄청 비싸다 보니까 그만큼 졸라게 비싸요, 음식들이. 그래서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왜 음식값이 싸겠어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동남아 마사지 되게 싸잖아. 왜 싸겠어?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임금에 대한 이해가 거기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경제는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한 경제학자들 보면은 저보다 훨씬 깊게 막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저도 개발자들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경계하는 게 피해의식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용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그런 어떤 그 근로자라고 하면은 그 뭔가 이제 그냥 막 축축 처지고 막 되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느낌? 어떤 업무를 할당했을 때도 뭔가 되게 불만이 많고 막 이런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같이 일하면 진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되게 했었어요. 야,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랑 협상을 안 하고 이 일을 할당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렇게 하기 싫으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출퇴근 시간 정해진 회사도 아니었거든. 우리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자기 강의만 하면 돼요. 자기 강의만 하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든 나와서 하든 뭐 맘대로 하세요. 막 이런 스타일인데, 자유를 줘도 싫어하고, 예를 들면 사장이 사장실이 있고 막 엄격 근엄 진지하면 또 싫어하잖아. 난 사장실도 없었거든. 근데도 불만이 안 살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과 악의 구도에서 이제 고용주는 나쁘고 자기는 착하다는 구도로 간 거죠. 근데 전 옛날에 얘네들을 학생 때 대하던 거랑 사실 일할 때 대하던 거랑 크게 다르게 대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프로면 프로답게 자기 할 일 하고, 명확하게 하고, 일 제대로 하시고, 일정 맞춰주시고, 만약 못 하시겠으면 중간에 보고해 주시고, 일이나 제대로 하시면은 뭐 크게 뭐 알아서 뭐 저희는 시간 풀이하니 그렇게 하라고. 자유를 준다고 모두 잘하지 않습니다. 그 무한한 자유 속에서 이상한 피해식이 자라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피해식이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지금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편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능이 높아서 알아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저도 모르게 가끔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막 이런 거 보면 괜히 감정이입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시대는 솔직히 근로자 인권이 많이 떨어져 있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나 스스로를 탓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뚱뚱하고 인기 없는 그런 남자가 왜 세상은 나를 싫어하는가 막 이러면서 왜 세상은 그래서 여성할당제를 해서 나랑 사귀어주게끔 만들어라 세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애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데까지 가면은 사람들은 비웃죠. 아니 네가 뚱뚱하면은 네가 살을 빼고 네가 못생겼으면 네가 돈을 벌어 성형을 하든가 네 외모가 경쟁력이 없고 네가 답이 없는 걸 가지고 왜 너조차도 심지어 그런 이성을 선택할 때 훨씬 예쁜 여성을 선택을 할 거면서 너는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냐 네 옷 입은 거 봐라 걔 노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일반적으로. 뭐 개선을 하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회사를 볼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논리들이 정말 무섭고요. 그 무한의 찌꾸요미처럼 계속 재생산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핑계는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현혹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집단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이 자기들의 어떤 그 게으름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무능함을 그냥 사회 탓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합리화를 하는 논리가 그들끼리 몰리면은 더 많이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깊게 빠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좋은 개발자 또는 고연봉 개발자가 되려면 그냥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회사가 진짜 최악의 회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직을 하시고 이직을 했는데 내가 이 회사 이상의 회사를 못 간다면 내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많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랬죠. 내가 1년 뒤, 2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그리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어쨌든 내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해도 코딩 졸라게 많이 하는 거 똑같고 내가 이 회사에서 코딩을 졸라게 많이 하는데 이왕이면은 삐딱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좀 협조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은 내가 한다고 바로 연봉이 오르진 않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바로 앞만 보지만 1년 뒤에 연봉을 협상을 한 시점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딱 이직을 하려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내가 실력이 많이 늘어야 엄청나게 높은 연봉으로 이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